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복지정책과에 좋은 경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현수 복지정책과장님 네,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네, 우리 의회도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상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 이현숙 과장님께서 이제 행안부 주관으로 또 이제 중앙일보 같이 연계해서 청백봉사상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 수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9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저희 이현숙 과장님께서 이번에 청백봉사상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서 191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제공에서 네, 의원님. 기부식품 제공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기부받은 식품을 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배부해주는 사업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또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네, 푸드뱅크 지원이 700만 원, 네, 맞습니다. 푸드마켓 지원이 2억 800만 원, 예, 2억 800만 원 맞습니다. 네, 12구비 이제 매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죠. 네, 맞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없습니까? 네, 이제 인건비하고 이제 보통 이제 운영비, 공공요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행 내용이 되겠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특별히 문제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또 이제 시스템이 보니까 예산을 집행해주고 그 집행 내역을 지도 점검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제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이제 연 1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방금 말씀해주신 푸드 마켓과 그리고 좀 전에 700만 원 말씀하셨던 푸드뱅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 1회 이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집행되는 내역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접수되는 그런 기부 물품 관련된 부분들 배부 기한도 좀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를 저희가 방문 지도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2024년도 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네. 발의했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조례 제정 이전에도 네. 그 집행에 관한 지도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의원님.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사업이 더 추진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네. 구청을 통해 의뢰한 기부 물품 등을 푸드뱅크를 통해서 배부하는 등 사업 지원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이제 푸드뱅크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뱅크를 통해서 또 마켓을 통해서 또 이렇게 네. 저소득층 우리 주민분들께서 활발히 이용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제공 사업장 지도 점검이 좀 진행 중이었었죠.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도 10월 29일부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예,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2023년도 네. 지도 점검 내역을 보면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예.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2024년도 점검에서 네. 혹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이 좀 있었나요? 뭐 특별한 거는 제가 네. 이번 올해도 점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지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혹시 특별한 사항 결과 보고는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아직 지금 아직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도 이제 우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도 점검한 결과 특별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거로 저희가 보고 받았고 저희들이 네. 내부 종결했습니다. 혹시 이제 그 뭐 지적 사항이 없었다니까 천만 다행이지만 네.
그 이제 자료 받은 것도 의회에 좀 제출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 식품 중에는 농수산 축산 등 물품 중 또 신성 식품들도 있을 텐데 네. 각 사업장 창고 시설 보관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네. 주시고 예, 예. 변질되고 또 소비 기한이 지난 식품이 배부되지 않도록 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소비 기한 같은 것도 한 번 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저희들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네. 사업장이 요즘에 이제 경영난이 어려워서 문을 닫거나 음, 사업이 축소되는 사례가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고 네.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에게 대한 또 표창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좀 알겠습니다, 원님. 검토해 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쪽 보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시면은요,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 예산 현황에 보면 네, 원님. 지금 시설 5개소에 네, 2024년도 예산액이 2023년도 대비해서 네,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4개소는 네,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죠. 네. 그러나 또 이용자 수는 증가했어요. 네. 네.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2024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이제 조금씩 줄고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줄었습니다. 네.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운영비와 인건비 내에서 이제 혹시 입퇴사가 생기면 호봉의 차이가 나서 이제 좀 기본급 차이가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원님. 그래서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 나머지 사실은 또 보면은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도 사실은 2023년도에 이제 기능보강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4개 그 기관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예산액이 총 36억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3억 정도 이렇게 지금 네. 금액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원님. 네. 그러니까 2023년도 기능보강 사업이 다 포함돼서 예. 포함된 금액이었고요. 것이 2024년도에는 네. 이제 사업 감소가- 진행되는 게 없어서 네. 네.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기한 거에 보면 네. 시설 현황 밑에 비교를 한 장애인 복지시설 등록 장애인 정원 현원 기재 이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예. 비교란에 네네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 삭제가 좀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그렇죠. 출력할 때 네, 어제 죄송합니다. 예. 밤새 찾았어요 비교란. 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삭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네.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예,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의원님 주신 자료를 잠깐 의원님도 보고 계실 건데 네, 지금 집행률이 한 62% 네,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현재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이제 작성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네. 62%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현재 혹시 집행률하고 연말에 가면은 거의 지금 많이 20% 예, 정도한 게 충분히 소진이 되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될까요? 그래서 예, 지금 80%좀 넘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10월 30일자로 부기한 거기 9월 때문에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9월 30일 예, 예, 그래서 좀 62%. 표기가 예, 네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2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네,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 사항을 보면은 네, 조사 의원님. 결과를 보면은 네, 그 한결 주식회사는 2023년도에도 20만 8천 원이 환수 조치됐죠. 네, 맞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도 또
또 환수 조치가 됐어요. 52,600원이지만 네네. 이 한결 주식회사는 혹시 그 관리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이제 상습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지.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지도 점검을 나가서 이제 저희들이 현지에서도 이제 교육과 함께 병행해서 저희 점검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한일 같은 경우가 또 이번에 저희들이 또 이제 52,600원의 환수 조치와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경고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특별히 좀 관리를 해서 좀 더 투명하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저희들이 좀 지도 신경 쓰고 점검 있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아동 발달 센터 숲 거기도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네, 기관도 예, 2023년도에 49만 7,500원이 환수 조치되고 네, 또 24년도에는 주의 뭐 이렇게 관리 소홀로 예, 맞습니다. 되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좀 관리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한번 저희가 현장에서도 좀 이런 서비스 비용 결제 원칙 위반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네, 교육에서 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네, 또 재발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우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감자료 213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예, 해당 사업은 작년 행정사무관사 그리고 올해 주요 업무 보고 등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이나 그리고 적발 건수, 부당 이득금 환수, 회계 서류 부실 등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네, 기억하고 맞습니다. 계시죠? 네, 예. 맞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선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도 점검 조치 사항을 보면 네, 여전히 부당 행위가 빈번하게 예, 있는 것을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환수금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지적받은 기간은 15개소로 작년과 똑같고 예, 이용 실태가 없는 기간은 4개소, 폐업도 1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머님. 그 중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인데 그 제공 기관 선정 과정부터 회계 관리가 가능한 기관인지 관련 전문성이 충분한지 어떻게 추진한 기간을 따지시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그냥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이게 이제 인가제가 아니고 이제 등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물론 제공 기관으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시설 기준 관련된 그런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서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면 이제 그 시설 기준이라는 게 이제 면적 기준이라든지 또는 뭐 시설장이 제대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제공 기관이 우리 주민들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저희들도 꼼꼼히 한번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대전중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등급을 살펴보니까 네, C등급이나 F등급 아까 김옥향 의원님께서 예, 예. 말씀하시는데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F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기관들은 제공기관에서 어떻게 제외돼야 되는 건 아닌지 예. 예, 선정 과정에 대해서 네.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등급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옥현 의원님께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또 지도 점검을 통해서 누적돼서 이렇게 또 지적되는 그런 기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 조치를 취할 때는 2년 동안 누적된 그 주의 경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종국에는 위반이 심하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런 행정지상을 잘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하겠고요. 등급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 제공기관으로서 부적합한지를 한 번 더 판단할 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진짜 부적합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중구청 홈페이지 외에는 모집 안내 공고
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보통 저희가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그 모집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통해서 이제 지역 그 자생정책 회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 투자 사업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는 안내를 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원님 말씀하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김선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맞습니다. 않으면 네. 예,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볼 때 중구 테레비 유튜브에 보면 좋은 그 사업들을 좀 올리고 홍보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구 테레비에 이렇게 다른 것들도 같이 해서 한번 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인천 연수구나 경기도 군포 같은 데 보면 SNS 그리고 블로그 등을 통해서 네.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중구 TV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거기에도 한번 저희들이 홍보할 때 홍보 문구 넣어서 한번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테레비더라고요. 네, 중구 테레비 맞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저기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주요 업무 보고서 189쪽 아까 우리 이제 존경하는 그 윤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 이 구성이 어떤 취지로 구성이 된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발굴이 일단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예산을 100만 원씩 예산을 주고 있죠. 17개 동에.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한 내역을 보니까 네. 기존에 하고 있던 뭐 꽃을 저소득층에 꽃을 드린다든가 네. 뭐 음식을 드린다든가 이런 게 주 사업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의 목적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도 이 보장협의체를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는 그 목적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네네.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웬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네.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관련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대전 중구의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네. 2024년도 9월 기준 전체 구민수의 6.8%로 전국 평균이 4.9%거든요. 네네네. 전국보다 약 2% 정도가 높은 수준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기초생활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일반 수급자 생계 급여의 경우 네. 2023년도 472억 7,400만 원이었죠. 네, 또 맞습니다. 2024년도에는 595억 7,200만 원으로 네. 26% 맞습니다. 이제 증액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결국은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는 우리 중구의 재정 부담도 증가되고 증가되는 반면에
공무원들이 이제 행정 업무 과중 또 수급자의 복지, 의존성 심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걱정되는 현실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그 선정 기준이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좀 선정 기준에 있어서 완화가 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를 기준소득 30%에 이하했던 분들을 32%까지 올림으로써 또 생계급여 관련된 수혜 대상자가 좀 늘어나고 또 마찬가지 주거급여 역시 기준적인 소득 관련된 부분들을 좀 상향함으로써 좀 수급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급자가 늘면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예산 투입이 함께 또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그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거긴 한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그 가다 보니까 신규 선정도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있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이런 부분들이 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또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저희들이 그분들이 증가는 하지만 또 제대로 그분들이 관리를 좀 통해서 혹시 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고 또 소득 기준이 또 하향이 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중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면밀히 더 늘고는 있지만 느는 만큼 또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생활 수급자 문제에 대해서는 네. 꼭 필요한 분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예, 이분들이 맞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네. 탈수급 방안이 필요한 좀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예.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이제 수급자 중도 탈락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네. 매년 탈락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예. 중도 탈락자 사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여기 지금 저희가 자료도 드렸지만 이제 네. 예를 들면 은행선화동만 보더라도 이제 그 탈락 사유가 아무래도 소득 증가 관련된 분들이 조금 이제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가액이 금융재산 등이 좀 증가해서 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도 탈락자가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 역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수급자로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난 만큼 또 이렇게 중도 탈락자도 그 기준에 맞춰서 또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더 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준성이 늘다 보면 탈락자분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줄어드는 경향도 좀 같이 보이기도 있습니다. 근데 기준 소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변화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탈락자라든지 아니면 신규 선정에 좀 변화가 계속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많은 이제 사례로는 소득이 증가하고 네. 그 다음에는 수급자 이제 사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망도 중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도 탈락자 수의 감소는 자립에 대한 지원이 낮은 의미로도 좀 생각할 수 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교육 및 네.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네.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생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 대한 행정적 미비사항에 대하여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네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법적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법적 처리 기간 미준수, 네네네. 네, 기초생계급여 중지자에 대한 서명 통지 소홀로 네네. 주의 요구를 받은 거 알고 예,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23년도 이제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급여 그 신청에 대한
네, 그 법정 처리 기간 미준수 관련된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기초생활보장 그 신청인에 대한 급여 결정 통지는 전 신청을 한 30일 이내에 사실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조사에 어떤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나 이럴 때 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네.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5건 정도가 처리 기간을 2회 이상 좀 연장하는데 그 신청일로부터 좀 68일 정도 이렇게 좀 기준을 좀 넘게 저희들이 이제 처리 기간을 좀 오버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미준수로 저희들이 지적 받았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관계법 같은 것도 좀 업무 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철저히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교육들 실시해서 이런 좀 법정 처리 기간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기초 세계 급여 관련된 이제 서면 통지 소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전화 통지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사후에 이제 서면 통지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실시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 지적 사례를 통해서 서면 통지를 관련된 부분들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뭐 60일인데 68일에 네. 처리를 한 것은 네, 좀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죠? 일주일 맞습니다. 정도 때문에 또 미준수로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네, 우리 중구의 고령화 추세의 전통적 가족 단위의 해체 현황을 볼 때 기초 생활 수급자는 네,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네, 맞습니다. 특히 기초 생활 수급자는 통합 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네, 좀 언론 보도를 보면 전체 구독자의 40% 이상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부터 관리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 적발하고 탈수급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네,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의원님. 싶거든요. 종합적으로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국연의 탈수급을 통해서 직접 수급이 아닌 정상인으로서 일반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이지만 관리부터 그리고 조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탈수급까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네,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225페이지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복지급여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 현황에 기초 주거 급여의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을 기준과 좀 비교해봤을 때 네, 부정수급 세대는 감소했으나 금액은 증가가 했습니다. 네, 의원님. 네, 특히 작년 9월 기준과 비교했을 때 23년은 1,839만 2천 원에서 네, 2024년도는 2,632만 4천 원으로 7,93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43.17%가 증가했고 네, 9월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부정 수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좀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복지급여 대상자 그 수급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들이 금액이 좀 많이 더 드러난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사실은 고액징수 관련된 부정수급 사유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고액징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보통 저희들이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소득 증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지도 시키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신고가 좀 많이 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복지로라는 그 저희들 그 복지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신고된 대상자분들에 대한 그 부정수급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520만 원 한 분께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680만 원
그리고 또 한 네. 분은 1,100만 원 정도의 저희들이 이런 고액 부정수급이 저희가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 2024년도에 좀 포함이 돼서 아무래도 조금 더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늘어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환수율이 낮은 것도 고액징수인 분들이 네, 그것도 환수를 있고, 안 하셔서 나타난 예, 증상인가요? 환수율은 저희들이 지금 표기된 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 환수되는 그 비율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당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환수를 시키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자지만 또 아무래도 기초수급 대상을 유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분납을 통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징수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당해년도에는 그 금액이 부과는 되지만 환수율이 좀 비율이 좀 적게 되고요. 근데 누적이 돼서 이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속 그분들이 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작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환수율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높아지는 그런 좀 비율적인 부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비율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네. 국장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면 의도적인 부정 수급이 조금 늘어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공부사항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민원을 통해서든 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관련된 아까 고액징수 관련된 부정수급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환수를 좀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근데 네. 이게 부정수급 절차가 복잡해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네. 부정수급 환급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럼? 부정수급 관련된 환수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실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되면 이제 사실은 그 신고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없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네. 그 실태를 파악해서 좀 안 되면은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 조치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네. 길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징수 관련된 부정수급자들은 저희들이 좀 적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네. 좀 뭔가 부정수급에 좀 적발이 됐을 때 좀 강력한 좀 법적인 제지를 통해서 좀 억압도 네. 필요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얘기를 듣다 보니 그리고 네. 대중들에게 좀 그것에 대한 인식을 좀 알려서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도 사례를 알릴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대책안을 마련하셔서 좀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조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환수율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한번 더 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231쪽 그리고 2쪽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올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구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 기관으로 5년째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또한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와 좀 연결해서 자활 사업을 홍보하고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등 긍정적인 활동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 중구지역사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제 평가에 좀 우수기관으로 계속 지금 매년 선정이 돼서 좋은 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어떤 표문화 축제라든지 또 네. 다른 우리들 지난번에는 이제 그 축제 말고도 우리 구청 내에서 자활센터 내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홍보도 하면서 물건도 함께 또 이렇게 팔면서 저희 직원들이 또 함께 구매도 해주는 그런 또 행사도 또 진행도 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자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옥형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수급 관련된 부분과 함께 연계돼서 지역에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좀 이분들이 자활 사업까지 또 연계돼서 종국에는 좀 탈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같이 저희들이 좀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홍보고 또 지역 자활센터 내 운영도 사실은 센터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지도 감독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행사를 다니다 보면 자활센터에서 나와서 홍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도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잘 판매가 된다고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의 성과가 또 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에 뭐 공무원들과 자활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네. 후원금이나 후원품 사용 명세서 등의 투명성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개선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네. 그게 자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결산서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 홈페이지 그 자활센터 홈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러면 복지로 복지 홈페이지에 제가 네. 한번 들어가면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네,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후원 내역도 나와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본의원회 예. 그 복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네. 사실 찾기가 좀 어렵고 약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된 게 맞나라는 생각이 아, 들어서만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확인해보고. 한번 부탁을 드리고 네. 이게 자활센터 그 사업 중에서 추진이 좀 활성화가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네. 올해 추진한 걸 보면 뭐 동일하거나 아니면 하나가 추가됐는데 그 추가한 것도 기존에 있었던 누룽지 제조하는 착한 푸드 여기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려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사업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단이 지금 저희가 11개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잘 되는 사업단 운영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가죽구멍 라운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나름 열심히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없거나 이러면은 수익이 좀 덜 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 서비스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그 사업단 운영에 센터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직원 종사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현장 방문과 또 홍보에 또 저희들 좀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원님. 그러면 예산에 비해 집행액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네. 문제될 정도는 크게 아니다라고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아,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반대로 얘기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잘 안 돼서 자활센터가 어렵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네. 일반 사업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네. 일반 사업단과 일반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사업단 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네.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 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려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혹시 어려워하는 사업이 있다면 지금처럼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네. 어쨌든 좀 사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재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네. 작년에 비해서 노력한 부분들도 있지만 232페이지 점검 결과를 보니까 지적받은 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원님. 네, 올해도 종사자 임명 관련 부분이라든지 사업단 운영 정보 공시 등이라든지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은 좀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네.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님. 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장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요즘에 노인 요양기관 관리에 대해서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구가 아시다시피 초고령사에 진입하인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인구가 의원님. 가장 많고 지금 대전 중구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13곳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3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전체 요양기관의 숫자가 226개라고 하는데 이 현황이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언제 도입되는지 알고 있죠? 언제? 제가 연수 정확하게 2008년도에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문제도 알려주고 답도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충분한 사실 어찌 보면 준비 없는 시행된 탓에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완벽하게 정말 정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국장님께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요양기관이 처음에 시행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준비가 미비했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가복지시설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노인복지시설이 좀 구분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기준이 좀 다른 상태로 또 근거법도 다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노인 요양기관으로 저희들이 이제 재가복지센터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노인 요양시설로 저희들이 이제 전부 사실은 이제 시설 기준을 지금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시설 기준도 그렇고 조금 더 기준적인 부분들에서 좀 그 전보다는 나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제도적으로 조금씩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노인 요양 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서 네. 잦은 퇴사율이 많고요. 네. 그리고 자질이 부족한 보호사가 채용되어서 어찌 보면 노인 학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사회복지 우리 위원으로 계셨던 육상래 의원님께서 2023년도에 7월경에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조례 관련된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봤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이전부터 사실은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지도 감독 관련된 분도 그렇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요양보호사분들 관련된 분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큼 처우 개선도 필요한데 사실은 뭐 그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 지원 관련된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네. 지원 부분도 그렇고 네. 자질 향상,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매년 그 부분들은 하고 있지만, 있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더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네, 우리 구 차원에서 정말 아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걸 처우 개선이라든지 지위 향상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보호 관련 건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은 없잖아. 그쪽에 직접 공간공단 의원님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육적인 부분과 처우 개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우처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지원을 75% 정도를 아마 직접 받는 거죠. 인건비. 네, 그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75% 정도가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 개선이라고 말할 때는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75%라는 그 프로테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우처이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이 내는 서비스 관련된 비용에서 7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향이 돼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처우 개선은 좀 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더라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이제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이 조금 노인 요양 보호사를 많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네,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 알고는 그래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취업하는데 강장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필요한 것을 본 의원도 깨닫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다면 네.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 네, 혹시 저희가 한 번 더 제도적인 범위지만 그 안에서 한번 저희들이 뭘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요양기관 숫자가 229개소인데 네. 그중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112개소에 대해서만 네. 현재 우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나머지 기관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있는데 다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아까 이제 노인복지시설로 사실은 분류가 되고 있는 그 아까 112개소 말씀해 주십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는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114개소인데 거기나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의원님께서 그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노인복지시설로 저희가 이제 분류가 안 돼 있어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쪽하고 연계돼서 아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한번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관에 대해서 담당 인력이 필요하다면 네. 우리 구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이 지금 우리 노인복지시설 114개소를 포함한 그 지도감독 권한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아무래도 지금 직원이 만약에 한 명 더 늘어난다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지도점검도 철저히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는 노인 요양시설에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네. 어르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2인 1지로 매월 52구세 노인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는 단체로 예고 없는 점검을 실시해서 노인 학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좋은 제도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또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함께 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니터링단이에요. 이건 인권 보호가 아니고. 네. 그것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 것들은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하고 아까 뭐 별개의 거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적 기능을 발휘해서 그건 각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능적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예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모든 뭐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뭐 우리가 노숙이면 노숙인, 유아는 유아 이런 정책적 기능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부 기관에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 오전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정책적 기능 말씀해 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승인되는 게 이제 저기 중구 지역 사회 그 사회보장제도 관련된 게 5개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또 이렇게 수립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5개년마다 수립 계획 속에는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수립 기능이 그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사실은 우리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각 부서마다 지금 사실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조금 더 정책 기능에 대한 강화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239조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현재 경로당은 145개소가 운영 중이고 4개소가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국장님?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립된 경로당을 노후화된 시설을 그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건축 이후 10년이 지난 경로당이 혹시 몇 개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연수별로 나와 있어요? 네, 본 의원이 이번에 행감 때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네. 2014년 이전 건립 경로당은 총 105개소이고 네. 그중 3개소만 리모델링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03개소가 매우 노후화된 경로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국장님 그린 리모델링 종합 사업이라 혹시 알고 네, 계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여성 아동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됐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보다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노인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해당되는 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도 그렇고 몇 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도 사실 이제 지난번 그 작년부터인가요? 포함이 된 걸로 저희들이 경로당도 2023년부터 작년부터, 예. 3년 4년 대 예, 포함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신청을 못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로당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할 때는 물론 이제 그 공공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고 또 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 건축물과 함께 경로당 리모델링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좋은 쉼터로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 경로당이 가장 많았다고 네. 기사에 언론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는 동구는 올해만 경로당만 9개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선정이 됐고 네네. 대덕구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예비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도도 보면 서구는 경로당이 14개소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동구도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2년간 중구를 살펴보니 한 개소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청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동구가 2024년도 리모델링 선정으로 인해 지원받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보니 13억 2천만 원이 넘는데 네. 이 전체 9개에 대한 그 사업비가 15억 5천만 원 정도 드는 거를 감안하면 약 2억 3천만 원으로 구비로 9개소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셈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평화경로당 매입하고 리모델링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네. 얼마였죠, 국장님? 그 매입비가 그때 당시 1억 7천만 원 정도 저 매입비가 들어갔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5천만 원 정도. 예. 5천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될 걸로 파악을 해서 지금 이제 맞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국장님. 그 금액이 2억 3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2억 3천으로 동구 같은 경우는 9개소의 경로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갖고 중구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리모델링 서류가 복잡해서 하는 방식이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시도를 안 하신 건지 네. 아니면 아예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신 건지.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련돼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에 아쉬움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 잘 경청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 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됐지만 사실 그 경로당은 사실 신청을 못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저희들이 경로당도 마찬가지 리모델링의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공공건축을 할 때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노인장애과에서는 이 공문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받았습니까? 근데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공문 접수건과 그리고 참여 여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건에 대한 공문 접수건이 있었지만 네. 노인 장애인과는 단 2건의 접수라고 기재를 하셨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이 자료 요청 시에 대응을 한 건 아닌지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료 요청하는 거를 좀 섬세하게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듭니다, 부장님.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료 요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고 면밀하게 사실은 자료도 드려야 되고 또 설명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향후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가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을 다 파악해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동구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2025년에는 중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할 수 있게 많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243조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본 의원이 살펴보니 네. 2023년도에는 50개소가 지원이 됐었는데 실시를 했었는데 34개소로 줄었습니다. 프로그램도 12개에서 9개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운영 프로그램인 34개소 9개 프로그램 이렇게 네, 보고 맞습니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예산으로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기관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또 사실은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제공해드린 프로그램 운영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금 맞나요?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줄어드는 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드린 그 자료는 이제 9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계속 작성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지금 그 30 그러면 10월, 11월, 4개소. 12월 세 달 안에 더 많은 경로당이 실시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기 보면 주 1회 1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1년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렇게 나눠서 지원받는 건가요? 1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는 50개소에서 받았었거든요. 시기가 다른 예, 겁니다. 프로그램별로 조금 시작하는 시기가 달라서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의원님 가지고 계신 그 34개소 지금 현재 저희가 드리는 9개 프로그램 운영된다는 그 자료를 지금 의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243페이지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202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해당되는 기관이 있다는 겁니까? 작년 자료로 비교해 봤을 때는 그 50개소가 다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되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의원한테 작년 그러면 자료하고 네, 한번 확인해서 네, 한번 더 본의원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국장님 노인 장애인과 전반적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국장님 한 해 동안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네. 총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 그 수선비 포함해서 모든 운영비, 운영비 난방비, 포함해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에 14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 한 100만 원 정도 월 네, 이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와 그다음에 이제 뭐 부식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포함된 모든 금액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지 그건 이제 별도로 이제 급식, 저희들이 그 인력비라든지 전체를 네. 그 1년에 경로당 운영 경비라든지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네. 또 경로당 급식 그 인력 지원 사업, 예.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네. 사무장님하고 전체 하니까 약 29억 6천만 원 정도가 네, 전체는 아마 그쯤 예, 그 예, 의원님 정도 말씀하신 대로 예. 되거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적은 예산이 아니죠.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2024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에 따르면 네. 그 경로당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회계관리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 정산 등 세반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좀 명시되어 있는 거 알고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언니. 네네. 네. 본 의원이 지난 2차 추경 심사 때 네. 경로당 지조 점검 물품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내년 초에 그 자료를 물품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한 네, 거 맞습니다, 언니. 기억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예. 14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각 동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곳에 문제가 발생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구청에서 다시 한번 그 점검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2024년도에 적발된 경로당은 약 5개소로 이제 소액이 네. 여입금만 발생하였다고 이제 예. 파악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언니. 네. 이제 경로당 보조금 관리가 나름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 같다. 예. 좀 다행이기는 하나 네네. 한편으로는 너무 적은 적발건을 보면 동별로 점검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염려도 되고 네. 합동 점검 또는 불시 점검을 통해 노인 장애인과에서 직접 점검하는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인 점검은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기적인 결과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한 5개소 정도 여입 조치가 관련된 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에 아니면 혹시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곳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저희가 현장을 또 방문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정기적인 것 외에 또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현장 방문이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로당 이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장님, 회장님들께서 수고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네. 담당 부서에서는 애로우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체계적인 회계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관리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도 점검에도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네. 제5조 지원 계획 수립에 경로당 기능 보강 등 운영 실태 조사를 네. 반영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예,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운영 실태 조사를 반영한 지원 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되어 이미 예산 사업이 이제 성립한 후에 확정된 후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좀 국장님 생각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실태 조사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들 이제 본 예산은 이제 보통 이제 매년 전년도에 이제 저희 지금 하는 것처럼 네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조사 부분과 그다음에 현황 파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우리 그 145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해서 예산 편성은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도 또 이제 또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러한 그 필요 사항들이 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예산 수립할 때 수요 조사도 좀 하고 있고 나름 또 현황 파악을 해서 그걸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예. 그래서 이제 예산 성립 전에 네. 여러 의견들을 듣고 좀 그 필요한 예산 사업을 편성해야 되고 또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가 사업 예산 편성 전에 예.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아닌지 네. 그래서 좀 차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님 말씀하신 이제 네. 본예산 수립 전에 네. 지금도 일부 하고 있다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본예산 수립할 때 예산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네. 특히 이제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등 경로당 기능 보강 계획을 반영토록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원님. 실태조사 시점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좀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그것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원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는 좀 있지만 예, 있습니다, 원님. 그 경로당 기능 보강 그 예산을 보면 또 2024년도에는 1억, 네. 2025년도에는 지금 아직 예산서를 그냥 보지는 않았지만 예. 2억으로 이제 네. 100% 증액 편성을 예.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닌지 네.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님. 또 경로당 개수와 요구 사항들이 특별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는 것을 보면 네. 경로당 기능 보강 요구와 실제 현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네. 이제 본의원이 경로당 물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네. 지시하였으나 차후 실태 조사는 경로당 비치 물품 등을 엄격하게 파악해서 네. 이에 기반한 증축 기능 보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이제 비품 관련된 네. 부분과 경로당 그 조사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서를 통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이번 할 때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왜냐면 지금 5, 6년 동안 그 기능 보강 사업에 네, 12억, 맞습니다. 10몇 억이라는 예산이 예. 투입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품 관리도 네. 반면에 좀 정확하게 예. 해주셔야 된다고 본의원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이번에 조사할 때 비품부터 시작해서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 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혁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희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 아동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본의원이 2023년 12월에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이 조례는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실태조사, 그리고 놀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네. 예, 근거를 마련했는데 혹시 실제 조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네, 이제 의원님께서 아동 놀권리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서 그 근거 조항을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 전부터도 물론 그 아이 키우기 좋은 저희 그 분구를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또 놀 권리를 또 보장해 주시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정책 수립은 뭐 구체적으로 한 건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사실은 기존의 그 공동일과 나름터라든지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아이 키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살펴볼 것도 없이 올해 놀 권리 관련해서 사업은 어린이날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사실 했던 매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말씀을 못 했던 드렸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그럼 우리 중국에서 아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국장님, 우리 중국의 0에서 19세 연령 인구의 감소율을 행안부의 통계로 확인해 보면요. 네. 2018년과 대비해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인구가 약 8% 감소를 했고요. 네. 0세부터 19세의 인구는 26%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0세에서 9세 인구는 34%나 감소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적인 측면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럼으로써 사실은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피력해 주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을 사실은 하셨어요. 매번 네. 뭐 출산율을 뭐 국장님께서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출생해서 나와 있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키우려면 좋은 중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보도자료에 보면 저희 유성구에는 올해 7기를 맞이한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고 이렇게 위촉 단원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해서 아동친화의 정책에 반영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희도 정책을 좀 발굴하시고 이렇게 조례도 있으니 네. 근거도 마련했으니 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놀권리 측면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사실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좀 즐기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 중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다함께 돌봄센터도 사실은 더 아까 공동일과 나부터 말씀드렸지만 다함께 돌봄센터도 지금 태평동에 좀 개점할 예정으로 있고요. 석교동도 이제 신축이 되면 거기도 이제 또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지금 사실 늘려가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 친화 도시 그 관련된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5개 자치구를 보면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한 조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구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중구의 아동 그 인구 감소율을 좀 감안하셔서 좋은 정책 사업 발굴에 예,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299쪽 어린이집 관련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지원 확대를 해줄 것을 당부드렸었는데 네, 의원님. 2024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명절수당, 어린이집 건강위생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육 교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타까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의원님. 대전 세종연구원 대전 그 기사를 보면 대전 어린이집은 줄고 노인시설은 늘어가고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네. 저출산과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10년 새 대전의 어린이집은 약 40% 줄고 노인요양시설은 56%나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24년 어린이집 개소수가 109개소로 22년에 비해 23.8%나 감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도 30%에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점을 좀 감안했을 때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 임차 선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줄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올해 목표치만큼 확충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사실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많이 언급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은 중장기 보육 계획을 발표해서 2027년인가요? 그때까지는 한 공공보육 이용률 한 50% 이상 달성하는 걸 목표로 삼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진행됐고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 건립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국공립집 확충이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 이제 11월 20일 현재 저희가 이제 22개소가 지금 현재 21개소에서 11월 1일 날 개원한 그 하늘채까지 포함해서 22개소가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달이면은 한 2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 개원 예정으로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아무래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활발히 또 진행되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추가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확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내년에는 4개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추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신설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2025년도가 되면 일단 수치지만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공공보육 이용률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달성 50% 이용률 그 달성 부분에서는 좀 맞출 거는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은 전체적인 어린이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좀 지속된다면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좀 상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할 수 있도록 또 전환도 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신청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개소에 관련돼서 확충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네. 컨설팅과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네.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운 것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299쪽에서 쭉 307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사업이 거의 그 이유가 어린이집 폐지나 지원 대상 감소로 보조금을 네.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좀 운영이 어려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지원에 좀 확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여성 아동과의 여러 가지 그 해당되는 사회복지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에만 지도 점검 결과가 한 개소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다른 곳에는 뭐 지역 아동 센터부터 해서 너무 많은 과반수 이상 거의 뭐 7, 80% 이상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네. 어린이집에서는 한 개소만 지적받은 걸 보면 어린이집은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에는 좀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어린이집 지원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28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한부모 가족 시설과 여성복지시설, 다문화 시설 모두 그 시정사항이 있으며 그리고 4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것도 시정 또는 보완, 주의사항도 15개소를 제외한 31개소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36개소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실은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네, 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서 자체 이제 회장님도 계시고 사실은 또 임원진이 계속 활동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분들과도 많은 미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그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만 좀 이렇게 또 집권 결과 좀 아쉽게도 계속 이런 좀 적발 사항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그래도 네.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하고는 나지만 계시지만 나요. 제가 2년 연속 그 조치 자체적인- 결과를 봤는데 네, 자체적인 크게 말씀,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자체적인 말씀입니다. 그쪽에. 자체적인 거. 예,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 많이 네.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점검을 나갔을 때 현장에서 또 저희들이 또 교육과 점검이 함께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혹시나 규정이 바뀐다든지 지침이 변경되는 사항도 사실은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많은 저희들이 좀 지도 감독과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네. 본 의원이 작년 거하고 올해를 살펴봤을 때 네. 정기 검진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좀 사전에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회계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겁니까? 회계 교육과 그 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도 사실은 있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직 없죠. 네. 사실은 이제 복지부라든지 대시에서 회계교육 관련된 뭐 온라인 교육도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지도 점검 때 이제 사실은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 말고는 집합 교육을 아직 못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런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그런 회계 교육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까 역량 강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네. 부분들도 한번 집합 교육 강화도 한번 저희들이 잘 점검해 검토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네.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연 2회 이상 이렇게 동일하게 된 곳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연 1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곳에는 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에 좀 이런 책임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2년 연속 조치사항이 없는 개소를 본의원이 살펴봤더니 많은 것 중에 딱 6개소만 2년 동안 조치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오히려 조치사항 없는 게 더 신기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사실 눈에 띈 것이 좀 안타까웠고 네. 그리고 개소하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다함께 돌봄센터로 지정된 중촌 문화 산성 각각 1호점에도 회계 네네. 서류와 근무관리 미흡으로 철저히 관리하라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네. 돌봄센터를 선정할 때 문제가 없어 선정이 되었을 때인데 이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처음 관리부터 미흡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지도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도 점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함을 당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지금 말씀한 지역아동센터 모두 아동들이 함께 거기서 생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투명성과 그러면 회계의 투명성을 더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도 네. 좀 지도 감독에도 좀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적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네. 지적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많이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좀 요약해서 안내를 해주어서 네.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뭐 안내문 배부 같은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310쪽 여성 친화 도시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 친화 도시 사업 중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조명을 공급하는 친환경 태양광 바닥
바닥등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어두운 골목길을 환히 밝혀서 보행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도시 미관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설치 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희들도 민원도 좀 받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1년도부터가 저희가 이 바닥 등 관련된 부분도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지보수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을 통한 그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닥 등 같은 경우도 설치가 된 이상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도 한번 저희들이 편성해서 혹시나 우리 그 여성 안심 귀갓길에 만들어져 있는 방범 시설물이 혹시 유지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거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이거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거든요. 네, 의원님. 그래서 여성안심 귀갓길 지정 현황과 방범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현황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네. 이걸 설치한 다음에 유지 기간은 1년이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유지 보수는 담당 부서 또는 주민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으로 유지 보수가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구 여성 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19조 20조에 따르면 주민 참여단은 50명 이내에 둘 수 있고 네. 그리고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로 전문가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부분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 제시, 새로운 시책과 정책 방향의 제안, 그리고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 등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안심 귀갓길에 대한 유지 보수를 주민 참여 모니터링이 한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예. 이게 맞는 건지 아마 그 부분은 네. 이분이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표기된 이유가 아마도 이제 우리 참여단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혹시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는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네, 그래서 혹시, 저한테 행감때 보내주신 자료가 잘못 그럼 기재가 된 건가요? 혹시나 그렇게 기재가 됐다면 네네, 예,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번 그건 저희들이 잘 다시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하셨으면 좋겠고 네, 여성 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 2023년도에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성 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 안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1회 하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성 친화 도시 조성 팀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예전에 여성 친화팀에서 말씀한 네.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성 친화 도시 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중요한 회의를 서면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네. 그리고 24년에는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네. 24년에는 언제 실시할 계획이신 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면이 아닌 대면 회의가 원칙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대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의는 12월쯤 개최 예정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서면보다는 대면 교육으로 네. 실시를 하셔서 제안과 자문, 심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의원님. 그리고 말씀하셨던 바닥등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6곳, 2024년도에 6곳, 총 12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닥에 등이 없어졌거나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닥등에 대한 정기 점검과 정기 점검 대장 그리고 교체하는 대장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비치해서 교체된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네. 이게 사업의 일환으로 끝나지 말고 좀 안전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향의 사업 일환으로 좀 자리 잡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바닥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유지 보수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리에도 저희가 대장을 비치해서 어디 돼 있는지도 관리해서 민원이라든지 또 이런 방범 시설물이 훼손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12곳에 대한 정기 점검이 되시면 본 네. 의원한테도 그 자료를 한부 요청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국장님, 정부 합동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성가족과의 경우 총 3건의 이제 주임이 시정 요구를 받았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어린이집 정보 관리소와 네. 또 디딤 씨앗 통장 가입 아동 적립 내용 및 통지 부분이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좀 행정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본 의원이 이번 정부 합동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서 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이제 바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예.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 미등록 건이거든요. 네. 국장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보육 관련된 정책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 아까도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라든지 신규 어린이집 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한번 의원님께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2024년도 5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아니 그 의원님 보육정책위원회는 그 전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미등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말씀하시는 네, 위원. 예, 위원들은 지금 지난번에 임기가 만료가 돼서 교체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의원님. 임기가 만료된 건가요? 네, 임기 만료된 분들은 교체가 됐습니다, 의원님. 네. 어쨌든 이제 국장님께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답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위탁, 네. 선정 등 네. 또 중요한 심의 의결을 권한이 맞습니다. 있는 위원회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회 구성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위원들이 지금 위촉할 수 없는 것으로 예. 되어 있는 그렇게 거 알고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그렇다면 국장님 보육정책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2년이죠? 네. 2024년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모두 지난 5월인가 교체하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알고 네. 계십니까? 예, 그거 한번 저희들이 그 위원회 구성 관련돼서는 잠깐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한 분만 빼놓고 한 분 빼놓고 의원님 말씀하신 임기 만료로 연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2년 하면은 교체가 돼야 되나요? 1회 연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인가요? 예, 예. 본 의원이 이제 위원회 구성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네. 현역 정치인도 있고 네. 전직 시의원도 있지만 현재도 특정 정당의 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공익단체의 대표도 아닌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이촉 받은 게 문제가 있지 않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들을 보시면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전문가 교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보호자 대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익 대표도 이렇게 좀 선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의원님 정당인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그 정당인 관련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당인은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없다면 말씀- 저는 그 예. 의원들은 왜 여기에 가입할 수 없을까요? 그 영유아불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의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단은 구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정책위원회에서 일단은 할 수 없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정당인 말씀해 주시니까 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검토 검토해서 내용을 한번 보고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면 네, 그 이제 보호자 대표에서 네, 한 8, 9분 정도가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디 어린이집 소속인지 좀 그 자료도 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여기 좀 그 소속 어린이집 소속을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맞죠? 예,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관련 회의록을 그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록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미등록된 부분들은 이제 본의원은 저희들이 좀 합리적인 좀 의심마저 좀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의원님께 국장님 아까 지적 사항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셔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하실 거는 시정하시고 네, 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한 이제 취지에 맞게 네, 위원들을 구성할 것을 좀 당부드리면서 네,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본의원이 간단하게 네, 위원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98쪽 보시면은 네, 다문화 가족 등록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의원님. 다문화 가정이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고 맞습니다. 국비는 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2세 다문화 네. 그 2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거를 좀 관심 가져서 네,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지적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여성 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장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